안녕하세요. 올빼미족 야행성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꾸벅꾸벅 졸다가도 밤만 되면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고 머릿속이 바빠지는 느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수면 문제는 ADHD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ADHD와 불면의 연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해요. ADHD라고 하면 주의력 부족이나 과잉 행동 같은 증상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ADHD를 가진 성인의 75%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ADHD 아동 역시 일반 아동보다 수면의 질이 낮고 자주 깨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렇듯 ADHD와 불면증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수면 부족이 ADHD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ADHD 환자분들은 대부분 잠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징이 있어요. 침대에 누워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멈추지 못하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쉽게 잠들지 못하죠. 또한 수면 중에 자주 깨는 경우도 많아요. 어렵게 잠들었더라도 새벽에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힘들고 결국 밤새 숙면을 취하지 못한 채 아침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 동안에는 졸음이 쏟아지고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죠. 여기에 더해 생체 리듬의 혼란도 자주 나타나요. 밤이 되면 오히려 뇌가 각성돼서 잠이 안 오고 낮에는 반대로 심한 졸음이 몰려오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뇌의 수면 각성 사이클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실제로 ADHD 환자 중 약 78%가 생체시계 조절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ADHD 환자 중 약 45% 정도가 하지불안 증후군을 함께 겪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불안 증후군은 다리를 가만히 두기 어렵고 계속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로 인해 수면이 방해되기도 해요. ADHD와 하지불안 증후군은 도파민 불균형과 관련이 깊어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처럼 다양한 수면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보니 ADHD 환자들은 수면의 질 자체가 낮아지기 쉬운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런 수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뇌의 각성 리듬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침대에 들어가고 피곤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루틴을 만들면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취침 전 전자기기 사용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에 자기 전 최소 1시간 동안은 전자기기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수면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단순하게 편하게 있어야지 생각하기보다는 몸과 마음을 진짜로 풀어주는 연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자기 전 10분 정도 복식 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명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몸이 이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벼운 요가나 스트레칭처럼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족욕을 하는 것도 체온을 올려줘서 수면 유도에 좋아요.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 한음에서는 뇌파 검사와 자율신경 검사를 통해 ADHD와 수면장애의 근본 원인을 먼저 찾고 통합적인 치료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침, 뜸, 한약 등의 한방치료뿐만 아니라 상담과 이완법,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해 건강한 뇌의 각성 리듬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드려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건강한 수면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밤새 뒤척이고 낮에는 피곤한 삶을 보내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편안한 밤, 개운한 아침을 위해 한음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음 한방신경정신과였습니다.